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메타버스 업계 혁신 기업입니다. 칼리버스의 김동규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메타버스가 한참 코로나 때 이슈화 되다가 지금은 조금 주목도나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그 메타버스 시장은 어떤지.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한 맞죠? 사실이고요. 네. 메타버스 붐업이 시작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때 네.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급부상한 건 사실인데 약간 이렇게 거품이 꺼졌다랄까? 차갑게 관심이 좀 꺼진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사그라든 게 있고요. 팬데믹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그렇죠. 그 다음은 메타버스는 팬데믹과 같은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건 맞지만 메타버스의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무언가 초월의 세상, 기술을 집대성한 초월의 세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간 선보였던 수많은 메타버스들이 그 기대에는 좀 부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많은 실망이 있었고 회의론이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팬데믹이 꺼지니까 급격히 좀 관심이 꺼진 게 아닐까. 그런데 여전히 해외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수많은 분석기관들, 경제 어널리스트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J커브를 그리면서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묵묵히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다른 차별화되는 요소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세요? 다양한 기술적 근간은 설립 당시 때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주로 VR과 AR 그리고 각종 그래픽스와 실제 합성 이런 연구 개발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롯데그룹과 저희들이 M&A를 해서 롯데 이노베이트의 자회사가 되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화된 것이고요. 그게 2021년도 여름쯤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이 메타버스의 베이스를 VR을 쓰려고 했었어요. 가상의 공간에서 쇼핑을 하든 뭐 전시를 보든 교육 콘텐츠를 즐기든 심지어 엔터테인먼트를 보든 VR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경이로운 차별화된 경험이 곧 메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CES에 첫 선을 보였을 때도 VR로 출발을 했었고 그 이듬해인 두 번째 CES에도 뭐 메인은 VR이었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VR을 단순한 게이밍이나 엔터테인먼트 소도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쇼핑이랑 교육 시뮬레이션까지 엮어서 굉장히 완성도 높게 표현됐다라는 측면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대했던 VR 디바이스의 확산이 생각보다 좀 더디더라고요. 저희는 VR 디바이스까지 스스로 만드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디바이스의 확산과 보급 그리고 고도화가 조금은 느려서 마냥 그 디바이스에 기다릴 수는 없으니 VR도 되는 형태로 PC를 메인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죠. 그래서 전환한 상태로 선을 보였던 게 올 1월에 세 번째 CES였습니다. VR은 그야말로 경이롭고요. 컨텐츠 안으로 사용자가 들어가서 360도 그 공간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사물을 입체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자신의 손을 써서 무언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 느낌이 그야말로 인류가 개발했던 기술의 총집결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VR을 메인으로 했었는데 유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겁고 그리고 비싸고 뭐 발열 이슈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지러움증도 생길 수 있고요. VR을 그렇다 해서 포기한 건 전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컨텐츠로서도 칼리버스가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VR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캐논하고 뭐 LG, 삼성 이런 카메라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게 있어야 이게 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버스가 딱 나왔는데 그런 회사들이 더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표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잔잔한 바다의 형태고 칼리버스는 지금 시장 기반 안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으면서 고요히 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혁신 그리고 최근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급격히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웨이브가 왔을 때 칼리버스의 부표는 그대로 그 최상위 파도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그리고 또 롱텀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은 작은 벤처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롯데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도 있고요. 롯데랑 M&A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잠실의 롯데타워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랜드마크성 거대한 빌딩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안에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대기업으로서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는 그 점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현재까지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좀 근원적인 차별화, 혁신 그걸 통해서 시장 사용자들에게 기여를 하는 무언가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으시고 단순히 이제 트렌드에 편입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선보이는 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깊게 또 긴 시각을 가지고 투자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벤처에서 벗어나서 대기업의 일원이 돼서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행복한 상황입니다. 가상의 세상을 아무리 예쁘고 기능적인 우월함이 있는 형태로 꾸몄다 하더라도 그 안을 메꿀 수 있는 컨텐츠들이 없다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는데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가상세계로 옮겨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 가상현실 속에서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본격화한 게 2년 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메타버스 안을 채우면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런칭할 수 있게 된 거는 분명한 그런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로 벌써 많은 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칼리버스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 칼리버스는 어떤? 칼리버스는 굉장히 차별화된 요소로 중무장한 차세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차세대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있겠지만 이 가상현실 속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쇼핑도 즐길 수 있고 전시도 볼 수 있고 커뮤니티도 즐기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정말 입체적인 차세대 플랫폼 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만큼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그 본질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단어처럼 메타는 초월이니까 초월이 있는 무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굉장히 지금까지 보았던 메타버스는 좀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고 굉장히 채널 방식으로 쪼개서 수십 명 단위만 겨우겨우 들어가던 기존의 메타버스와 다르게 오픈 월드라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런 하이 퀄리티 비주얼을 유지하면서 절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는데 연구개발 끝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사가 융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즐길 때의 점원이라든지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실제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티스트의 모습이 굉장히 정교한 이 그래픽 세상 안에 융합돼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에 가까운 지금까지 없었던 초월에 충실한 그런 메타버스라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저희들이 이제 공들이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UGC입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들이 아이들도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블럭을 쓴다든지 단순화되어 있는 크리에이션 툴로 인해서 전체적인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아웃풋이 굉장히 로우 퀄리티가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리버스라는 이 미래지향적인 가상의 공간 안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그게 사실 본질인데 그게 안 되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메타는 이제 초월이고 버스가 유니버스 세상인데 이 세상을 하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전부 만들어낸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넓은 가상의 세상 속에 우리 현실에 있는 그 많은 즐길거리들과 정보들과 서비스들을 담아내려면 하나의 회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칼리버스는 그러한 유저 크리에이션이 3D로 비주얼화되어 있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일반적인 상용화 콘텐츠 대비해서 너무 즐길 게 없다. 들어가서 뭐 하냐 뭐 이런 지적이 많았죠. 칼리버스는 마치 게임처럼 미션, 퀘스트를 유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아바타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덧입히면 하나의 퀘스트가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즐길 수도 있고 B2B 영역에서는 자사의 제품들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올 초 오픈한 칼리버스의 이 가상과 메타버스 뉴 얼스라고 하는데 올 1월 CES에 맞춰서 CBT 형태의 웨이브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조금 열었었고요. 올 여름에 이제 완전히 퍼블릭으로 한 달 전이죠. 오픈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뉴얼스 외에 수많은 다른
플래닛들이 오픈되어야 사실은 유니버스, 칼리버스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행성,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뉴얼스만 오픈된 상태고요. 아마 11월 초에는 이제 그 주변 행성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행성 이름이 그럼 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뉴얼스를 제외한 플래닛은 EDM, 일렉트로닉 뮤직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희 파트너사의 이름을 따서 투몰랜드 플래닛이 오픈하게 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사이를 막 오고 가잖아요. 저희도 그런 구조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쇼핑을 하면서 얻었던 마일리지를 엔터테인먼트 별에 가서는 공연을 보는 데 쓰고요. 공연을 열심히 봤던 유저들, 팬들은 거기서 얻은 포인트를 가지고 또 쇼핑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우주 속에서의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유저 스스로도 만들 수 있고 거래 등을 통해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웹3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려고 해서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예요. 행성들이 계속 확장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오픈한 뉴얼스라고 하는 칼리버스가 운영하고 만들어낸 이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이죠. 유저들의 니즈가 비단 저렇게 사실적인 세상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캐릭터의 세상도 원할 것이고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동물들이 돼서 움직이는, 지금 저희 메타버스는 멀티 유니버스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오픈하는 플래닛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계관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우리 뉴얼스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아바타로 쇼핑과 뭐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즐기다가 전혀 다른 행성으로 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열려갈 겁니다. 국내 유저들 반응하고 해외분들 반응, 아니면 해외 쪽에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CES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술 박람회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달 동안에도 이제 수만 명의 회원 가입이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올려야 되고 수많은 플래닛들이 순차적으로 오픈된 상태가 비로소 칼리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나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숫자는 아닌 뭐 수만 명에 지나지 않지만 투몰랜드 플래닛이 오픈되면서 서방 지역의 다양한 유저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3D 공간 안에서 3D 아바타로 즐기는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본격화되어 있는 게임 플래닛이 오픈되면서 급격히 유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이 가상현실 속에서 유저가 직접 퀘스트를 만들거나 무언가 아바타를 꾸미거나 해서 서로 상호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유저들의 창작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깊게 긴 시간 검토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장착돼서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가 되면 비로소 칼리버스는 완성체가 되는 것이고 유저들이 급격히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를 2년 동안에 PC는 물론이고 VR 버전까지 다 대응하면서 아주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또 유저가 막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UGC 기반까지 연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광범위한 작업이었는데 한국인의 저력이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달려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흡족할 만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지치지 말아요. 대표님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페이지가 칼리버스의 코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의 초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월의 요소가 무엇일지를 좀 핵심적인 거를 담아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의 차별화 요소이기도 하고 이것이 곧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리얼한 비주얼을 갖추고 있고 실사를 융합할 수 있다. 뭐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웹3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서큘레이션 이 순환인데요. 가상의 현실이랑 오프라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보완하고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가상세계에서 쇼핑을 했을 때 실제 제품은 집으로 배송되고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 무언가는 자신의 분신이 되는 아바타가 착용하거나 자신의 가상의 공간 집을 꾸미는 요소로 작용하고 또 반대로 오프라인 현재 세계에서 쇼핑을 했을 때 가상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역시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쇼핑이라는 행위, 뭐 어떤 앙케이트에 응하거나 전시를 보거나 이런 다양한 사회적 행동이 가상현실에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게 함으로써 시너지가 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유니버스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가상현실이라는 이 세계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무조건 리얼해야 된다. 아니야. 가상현실은 판타지가 있어야지. 단일화되어 있는 세계관으로 잡는 게 아니라 플래닛들마다 컨셉을 지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세상은 그 플래닛을 어떤 기업이든 서비스 업체든 브랜드든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B2B 방식의 외주 방식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만드는 시대는 종식을 하고 더 이상적이네요. 인스타그램에 어카운트를 만들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 때 그 계정 만든다고 해서 비용을 플랫폼에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 안을 스스로 꾸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만들어가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사와 그래픽의 융합을 통해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다양한 웹3 콘텐츠가 있어서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칼리버스가 만들어가려는 이 세상이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나 고정화되어 있는 아주 하나의 요소에 집중적으로 타겟팅되어 있는 상용화 컨텐츠는 좀 달라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누가 툴을 익히고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수많은 플래닛들을 오고 가면서 비로소 이 거대한 가상현실이 형성되는 거라서 긴 여정이 될 건데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긴 여정에 매 순간 새로운 플래닛이 오픈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유저들 시장에서 메타구나. 이게 초월이구나 라고 수긍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몰입감 있고 사실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유저들을 위해서 VR 디바이스는 계속 저희들이 개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만간 새로운 플래닛들의 오픈과 더불어서 혁신적인 미발표된 기술들과 함께 VR도 선보이게 될 겁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시고 또 컨퍼런스 연사로도 참여하시잖아요. 참여의 어떤 목적과 나름대로 이제 목표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의 이슈로 굉장히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을 때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해서 게임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발전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유연한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했는데 거기에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앞장서서 게임이 아닌 영역으로서 자율 규제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같은 업체는 상당히 신세를 진 셈이고요. 자율규제위원으로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간 그 CES를 통해서 해외 전시를 통해서만 공개했던 모습을 국내 유저분들께도 좀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발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특히 저희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초월이라고 누차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AI 기술을 탑재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초월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한 AI를 활용한 차세대 메타버스의 요소들을 좀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날 강의하시나요? 그럴 거예요. 첫날. 저도 가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 KMF 칼리버스 화이팅!